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 하울 우주론. 이번 동영상에서는 양자수, 파울리 베타 원리, 금속결합,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 초전도체, 마이스노 효과, BCS 이론, 쿠퍼상, 에너지 갭. 초전도체가 도대체 뭐냐? 뒷장에서 이제 초전도체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다는 거죠. 자, 초전도체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화학, 원자가 뭔지, 뭐 껍질, 주양자수, 주껍질, 부껍질, 뭐 오비탈 이런 게 뭔지를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새로운 우주론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기존 화학 시간에서 배우는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서 배우는 그 물리학 화학 이론이 아니고 제가 제시하는 이론으로 양자수란 도대체 뭐냐? 왜 파울리 베타 원리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지 제가 제시한 이론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자, 시작을 보겠습니다. 1번 원자 구조에서 전자 하나의 양자 상태를 완전히 지정하기 위한 네 가지 양자수. 이제 말이 이제 어렵네요. 하여튼 전자가 있고, 또 양성자가 있죠. 원자핵. 이렇게 79번 원자핵이 있고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위치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위치를 하느냐? 그 위치를 하는 그 조건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조건에 따라 가지고 전자들이 차곡차곡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네 가지 양자수라고 부르고 1번 주양자수, 2번 부양자수, 3번 자기양자수, 4번 스핀 양자수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가지 그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주양자수, 주껍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N이라고 표현을 하고 전자의 에너지 준위 제1껍질, 2껍질, 1껍질은 1번, 2껍질은 2, 3껍질, 4껍질, 5껍질, 6껍질 이렇게 쭉 있겠죠. 거기서 이제 그냥 이거를 K라고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1번 껍질, K 껍질에는 전자가 2개가 들어갑니다. 2번 껍질에는 전자가 8개가 들어가고 3번 껍질에서는 전자가 18개가 들어가고 4번 껍질에서는 전자가 32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이 2n의 제곱으로 전자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거죠. 1번 껍질,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4번, 5번, 6번 껍질 해가지고 전자가 1번 껍질에는 전자가 2개가 들어가고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 2개가 들어갔네요. 2번 껍질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들어갔네요. 이게 3번 껍질, 4번 껍질 이렇게 그것이 큰 주 껍질이고 그것을 이제 주양자수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도대체 그 주양자수가 왜 발생을 하느냐? 이 껍질이잖아요. 껍질이고, 근데 이제 껍질이 연속이 아니고 이렇게 동그라미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다음에는 뭐냐? 네. 거기서부터 이제 물리학 혹은 화학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암기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태클을 거는 거죠, 제가 태클을 거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선 있잖아요. 선. 오케이 여기 선에 위치한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그 중간은 뭐죠? 중간 요 탕비 흰색 여기는 뭐냐? 말을 못 한다는 거죠. 왜 이런 껍질 검은색 동그라미 같은 테두리가 왜 이 테두리에 전자가 위치를 해야만 하느냐? 왜 해야만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일반 껍질을 보호반지름이라고 그럽니다. 보호반지름이라는 것은 이제 수소에서 왜 보호반지름이 형성이 되냐고요. 이게 요거 전자가 조금 더 안쪽으로 오면 안 됩니까? 1번 껍질이 좀 더 바깥쪽으로 밀려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정확히 그 반지름에 위치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왜? 이유가 뭐냐? 네. 이유를 모른다. 계산은 잘하는데, 물리학이죠? 계산은 아주 잘하는데, 이유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1번 껍질이 겨우 얘기하는 이유, 그 주양자수가 왜 발생을 하느냐? 네. 물리학에서는 이제 그 정상파 조건 때문에 그렇다. 정상파. 하여튼 이제 막 진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자가 동그라미로 그렸지만 동그라미가 아닌 거죠. 막 그 예측 불가. 네. 그 모양이 뭐냐? 모양도 모르겠다. 예측도
뭐 확률적 분포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는 어떠한 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에게 어떠한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현대 물리학이죠. 근데 하여튼 여하간 이것이 이제 파동으로 막 그 겹쳐진다고, 파동으로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시작점과 끝점, 파동의 시작과 파동의 끝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그래야 동그라미가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정상파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정상파. 그럼 정상파와 비정상파로 나누겠죠. 그래서 정상파는 동그라미를 그리면 동그라미의 끝이, 시작과 끝이 반드시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 반드시 만나야 하는 그 지점이 이제 껍질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흰색 있잖아요. 흰색 공간, 여백, 텅 빈 곳에서는 정상파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물리학이 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최대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르게 설명하는 거죠. 껍질이 왜 발생하냐? 그러니까 정상파 제약 조건 맞다는 거죠. 일단 자, 정상파 제약 조건 이게 맞다고. 그러면 왜 정상파 제약 조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왜? 네, 근원은 차원의 방어막 형성 조건이라는 겁니다. 차원이라는 거 이게. 저 어미양자홀 우주론 한 3-4번 시청하셨던 분은 아시죠? 차원이라는 거. 우리 우주는 3차원이고 지금 그 양자 속에 숨겨진 공간이죠. 뭐 정확히 말하면 원자의 세계죠. 원자의 세계. 4차원, 5차원, 6차원 양자 공간이 들어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서 있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4차원, 5차원, 6차원 얘기예요. 우리 공간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니까 4차원이라고 하면 4차원의 방어막을 형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4차원과 5차원과 6차원이 서로, 차원과 차원은 서로 수직이다. 어떻습니까? 맞죠? 수직이죠. 차원과 차원은 서로 수직인데, 그런데 만약에 차원과 차원이 서로 뒤엉켜. 이것들이 막 뒤엉켜버리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왜 뒤엉키면 말이 안 되느냐? 역시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고 나가는 겁니다. 그 꼬리에 꼬리를 태클을 계속 거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낼 수 있는 이론이 바로 이제 모든 것의 이론이 되는 거죠. 여하간,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하간 차원의 방어막을 형성하는 거라는 거죠. 차원의 방어막은 어떤 때 형성이 된다? 근데 정상파일 때 끝과 시작과 끝이 딱 닫혀야 차원의 방어막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열리면 그건 차원이 열린 거죠. 차원은 닫혀야지. 그래서 무엇이 4차원 공간, 5차원 공간, 6차원 공간. 자, 그러면 질문이 또 여기서 또 나오죠. 그럼 그렇다면 7차원 공간은 존재하느냐? 네, 질문 나오겠죠. 7차원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전 동영상에서 엄청나게 설명을 한 것들이고, 이거 설명하기 시작하면 또 엉뚱한 대로 빠지니까 7차원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4, 5, 6? 그렇다면 3은 뭐고, 2는 뭐고, 1은 뭐고, 0차원은 뭐냐? 네.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낼 수 있다는 게, 왜냐? 태클을 걸었어. 태클을 걸면, 거는 태클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내야죠. 자, 그 다음은, 당연히 K, L, M, N, O 껍질, P 껍질, O, P, S, Q, R, T, 예를 들어서, W 껍질도 존재하느냐? 어디까지, 껍질, 어디까지 존재하겠느냐? 네, 일단, 하여튼 우리 세상에서는 7번 껍질까지 존재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줘. 8번 껍질은 아직까지 발견은 못했는데, 물리학의 능력이 안 돼가지고 8번을 발견을 못한 거냐? 아니면 8번은 우리 우주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 못한다는 거죠. 네, 나중에 제가 이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태클을 계속 걸면 현대 물리학은 답변을 못 한다는 거죠. 자, 2번. 그래서 이게 주양자수가 이렇게 껍질이 나오고 그다음 부양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L이라고 부르고 SPDF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S에는 2개가 들어가고 전자 2개, P 6개, D 10개, F 14개, 2, 6, 10, 14.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E 초록색 2개, 파란색 6개, P, S, P, D 8개, F 오비탈 10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껍질, 부가적인 껍질, 그래서 부양자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역시 질문, 이게 왜 생기는 거죠? 왜 생기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자, S, 오케이. P, 오케이. S, P, D, F. G 오비탈 어디 갔냐? 역시 물리학이 실력이 안 돼갖고, 아직 발견을 못한 거냐? 아니면은 우리 우주에 존재를 하지 않는 거냐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답변 못하죠. 관찰이 안 되니까. 관찰이 안 됐다는 말은 없다 아니면은 모른다. 아직 실력이 없다. 저의 주장 없다는 거죠. 지의 딸. 네, SPDF만 존재하는 겁니다. G오비탈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네, 제 주장. 이것도 양자화예요, 양자화. 자, 우리 공간이 3차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차원이니까 직선 공간이 3차원이에요. 직선. 아까 7번 없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6번으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 이거니까 XYZ, XYZ는 우리 공간이고요. 거기에 ABC가 있다라는 거죠. ABC가 양자 공간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ABC가. 그래서 ABC에서 우리는 4차원이잖아요. 이게 3차원 옆이 4차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4차원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A는. 그래서 여기 A가 반드시 존재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옆에 4차원 옆이 5차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B. 그러니까 B가 존재를 해요. 그럼 또 그 옆은 C거든요. 이렇게. 이거 전체를 다 합하면은 또 A, B, C가 되는 거죠, 공간이. 그래서 여기 그 구조도가 A가 있다. 이게 S 껍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A에는 상단과 하단이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좀 이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단과 하단이 있는 거죠. 이것이 또 스핀 업, 스핀 다운, 스핀 양자 공간에 A 상단과 하단, 그래서 좌측 스핀, 업 스핀, 다운 스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S 껍질에는 두 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P 껍질은 뭐냐? 네, A, B죠, A, B. A가 있고요. 네. 거기에 좌측이 또 있고 또 우측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좌측, 우측, 업 스핀, 다운 스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P 껍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세면은 2개, 4개잖아요. 6개 아닙니까? 그 다음 AC가 있는 거죠. AC, 이렇게. 요거죠, 요거. AC. 그러니까 A에 2개가 있고요. 근데 C에 이렇게 좌측이 하나, 우측이 하나 하니까, 네네, 6개가 들어가요. 8개가 들어가요, 8개. 요거에 좌측에 우측. 그러니까 이게 D 껍질이고 10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10개가. 근데 이상하죠, 모양이. D 오비탈은 엄청 좀 불안할 것 같다. 그죠? 불안정하게 보이잖아요. F 오비탈은 뭐냐면 ABC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오히려 D가 먼저야. 그죠? D가 먼저인 것 같은데 먼저 나와야죠. 그런데 F가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D하고 F하고 뭔가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이것이 오비탈이라는 겁니다. 오비탈. 그래서 여기서 S2. 자, 이것이 주 껍질이고요. 예. 주 양자수, 이게 부양자수 해가지고 S, P, D, F. 네, 이렇게. 이게 이거잖아요, 지금. S, P, D, F. 요거. S, P, D, F. 그럼 G 어디 갔냐, G. H, I. 네, 이게 논리적으로는, 흐름적으로는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G 없다는 거죠, G. 이걸로 끝났습니다. 네. 답 바로 나왔죠. 여기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사선 친 것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양자수라고 해가지고 ML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오비탈의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죠. 오비탈의 이제 방향이 뭐냐면은 그 오비탈의 방향, 이거를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건 동그라미고요. 동그라미, 완벽한 구를 이루고, 요거는 2차원 배열인데,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인데, 이제 방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즉, 3개의 방향이 있다는 거죠. 방향성이 하나, 둘, 3개. 요거는 방향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의 배치를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게 왜 존재하냐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자에서는 가로 세로 높이 x, y, z 해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위치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방향성이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 x, y, z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x, y, z가 아니고 ABC라는 겁니다. ABC. x, y, z가 아니고 ABC라는 거예요. ABC.
그러니까 우리 공간이 아닌 거죠, 이거는. 4차원, 5차원, 6차원. 이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양자선은 오비탈의 방향인데 이거는 3차원 우리 XYZ가 아니고요. XYZ 축이 아니고 좌표축이 ABC 좌표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차원, 5차원, 6차원 차원 배치 방향의 경우수라는 거죠. 자, 이거는 3번은 쉽게 이해를 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하나 더 오비탈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했고, 자, 그러면 오비탈이 어떻게 채워지느냐? 주껍질이 있고 이제 부껍질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오비탈이 채워지는 순서도를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오비탈 에너지 순서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안쪽 두 개겠죠. 이렇게 두 개. 그래서 1S 이 껍질에서 8개. 요거 두 번째 껍질에서 먼저 S가 채워지고 그다음에 P가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3번 껍질에서는 S가 채워지고 P가 채워지는데 그러면 3D가 D 요게 채워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 껍질에서 그 다음 번이 D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요렇게 S 네 번째 4S가 채워지네. 요거를 점프를 하고 S 여기 하자면 저도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여하튼 요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요 순서가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딱 구조적으로 기하학적 통찰적으로 이거 이상한 거 맞다. 네, 이상한 거 맞겠죠. 오히려 이쪽을 먼저 채우는 게 맞는 거죠. 껍질이 3껍질과 4껍질의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이제 계산 암기를 할 거냐? 네, n 플러스 l 주껍질 더하기 주껍질 숫자 더하기 부껍질 요거 l 숫자 요거 s가 0이에요. 0, 1 0, 1, 2, 3 요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작은 것부터 이렇게 채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스핀 양자수, 전자의 스핀 방향이 업스핀 아니면 다운스핀 둘 중에 무조건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핀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스핀이라는 말이 돈다는 건데, 도는데 도는 게 아니다. 이게 도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팽이 도는 거죠. 팽이 도는 게 팽이 돌듯이 그렇게 도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근데 하여튼 팽이 돈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당연하죠. 팽이 같이 도는 게 아니죠. 당연히. 물리학 설명이 맞아요. 근데 거기서 한 칸 더 나가야 되네요. 차원을, 물리학에서는 계속 우리 차원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요거 가로 세로 XYZ, 여기 XYZ에 위치한다라고만 생각하니까, 아니 XYZ가 아니고 요거 ABC 4차원, 5차원, 6차원에서 모든 것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핀은 6차원 스핀이란 전자의 강력이, 그럼 또 전자가 어떻게 생겼냐를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설명만 하자면 전자의 강력이 6D 6차원 공간 축을 중심으로 전자를 회전시켜 입자로 만드는 현상. 그러니까 전자가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럼 입자일 때는 왜? 스핀으로 전자를 팽 돌리는 거죠. 돌리니까 입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자를 막 회전시켜 버리니까 입자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스핀이고, 그럼 스핀은 돈다? 예, 돈다. 어디를 중심으로? 6차원 공간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차원 공간 축을 중심으로 하니까 축에서 상단 방향으로 돌 때를 업스핀, 추구 하단 방향을 돌 때를 다운스핀,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업스핀과 다운스핀이 있다고 하죠. 스핀에는 이렇게 업스핀, 다운스핀, 이렇게 스핀은 이렇게 팽 도는데 이거를 6차원 축을 중심으로 돈다는 거죠. 자, 6차원 축을 중심으로 방향성이 두 개, 여기 밑에 있네요. 이렇게 팽 도는 거죠. 이것이 6차원 중심 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6차원 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6차원 축으로 회전을 하니까 우리 세상은 어떻게 관찰되냐는 거죠. 우리 세상은 X축도 돌고 Y축도 돌고 Z축도 도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축의 모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축을 다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물리학에서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Z축을 중심으로 돈다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Z축을 중심으로 돈다는 좀 이해가 돼. 왜냐면 Z축이라는 말은 Z축을 하나 고정시켜 놓으면은 뭐 X축도 어떻게 돌겠죠. X축도 돌고 이제 Y축도 어떻게 돌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6차원 회전축으로서 다 돌아. 우리 축이.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업스핀, 다운스핀, 그다음 두 바퀴 회전. 이게 두 바퀴 회전이 또 무슨 뜻인지. 뭐 관측 축과 결합될 때만 스핀이 결정된다. 자, 여기를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여기 팽. 그러니까 이게 다 도는 거예요. 이게 우리 축이 다 돌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축 하나를 고정을 시켜야죠. 얘를 고정을 시키면 비로소 이것과 이것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핵심은 6차원 축 회전이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XYZ가 우리 공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공간이 있는데 물리학은 이것밖에 모른다. 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4차원, 5차원, 6차원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다고. 여기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 여기는 엄청 큰 게 아니고 엄청 작아요. 원자의 세상이죠. 원자보다 더 작은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게 압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역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것이 지금 어떻게 꼬불꼬불 뭉쳐있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꼬불꼬불 뭉쳐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건 요거,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맞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A, B, A, C, A, B, C. 4차원의 왼쪽과 오른쪽, 5차원의 왼쪽과 오른쪽, 6차원의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그려는 봤는데, 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래서 여기서 전자를 밀어 넣어 봐요. 전자가 스핀을 갖는다. 오케이. 스핀을 가지니까 이렇게 뱅뱅뱅뱅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밀어 넣었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죠. 이게 전자라고요. 이게 6차원 축을 중심으로. 그런데 하나 더 넣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떤 그 방향성이 들어갑니까? 네. 이렇게 요쪽으로 도는 거죠. 기어 맞물리듯이. 이게 이쪽에 돌았으면 얘는 요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회전 방향이 서로 반대이지 않습니까? 반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게 맞물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업스핀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를 다운스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업스핀, 다운스핀. 그러면은 세 번째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 네, 이렇게 세 번째 집어넣었어. 핑 하고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두 개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들어가는 과정 메커니즘을 이렇게 제가 도시를 한 것이고요. 이렇게. 네. 하나가 가득 찰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림상. 그래서 스핀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네 가지. 1번, 2번, 3번, 4번이 이제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 규칙, 페르미온 보선. 파울리 베타 원리. 한 원자 안에서 두 전자는 완전한 동일한 양상 형태를 가질 수 없다. 네. 이 말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반드시 하나라도 틀려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1번 전자하고 2번 전자의 특성이 절대 이렇게 같을 수가 없다. 반드시 하나라도 틀려야 된다. 그 최종 마지노선이 이거 스핀이라는 거죠. 업스핀, 다운스핀. 그래서 요거 업스핀, 화살표 업스핀, 다운스핀 이렇게. 이게 이제 네 번째 조건이었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물리학에서는 암기를 하세요. 묻지 말고 암기를 하세요. 네, 저는 아니라는 거죠. 그 입자가 자기 스스로의 고유 성격을 갖는 게 아니고요. 양자 공간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양자 공간의. 이게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양자 공간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니까 전자가 이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양자 공간의 특성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자는 결과론으로, 전자의 특징은 결과론으로 발생을 하는 거지, 전자 본연의 특성을 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원인론과 결과론을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자 공간이 이미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훈트의 규칙. 같은 오비탈에서도 전자들이 가능한 한 스핀을 평행하게 하여 각각의 오비탈이 먼저 하나씩 점유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죠.
여기서 전자 하나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옆방에 들어가. 또 그럼 또 옆방에 들어가.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예. 요게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한번 스핀이 이렇게 결정됐으면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틀렸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아래로 스핀이 결정이 됐으면 두 번째 방은 아래 스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업스핀이잖아요. 이게 위로 갔으니까 업스핀이잖아요. 업스핀. 그럼 당연히 다운스핀. 근데 모양이 이렇게 배치하면 이상하죠. 야, 요렇게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배치해야, 야, 이거 진짜, 뭔가 좀 맞는 것 같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첫 번째 방에, 그럼 왜 또 첫 번째 방은 랜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방은 방 제약 없이 자유 배치, 즉, 첫 번째 방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여기 들어갈 때는,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이지, 이거는. 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전자가 여기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가는 거. 첫 번째 방은 자유 배치가 두 번째 방부터는 자, 여기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옆방이 자, 이렇게 됐어.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 왜냐면은 회전 방향이 이상하잖아. 예. 이게 서로 이제 제끼겠죠. 서로 밀치겠지. 이게 그게 아니라 회전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이쁘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전 방향이 동일해야죠. 네. 자, 그래서 요거 회전 방향이 역방향이 되면 이거 그림 이상하죠? 네, 그림 완전히 좀 뭔가 어긋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여기 들어갔으면 여기에 들어갈 또 요거하고 요거 또 이상해. 네. 이상하죠? 여기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얘랑 좋게 막 쌍으로 맞물리면서 막 들어가야지 안정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전자가 안정적이다가 아니고 전자가 양자 공간에 안정적으로 배치가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규칙들이 나오는 겁니다. 훈투 규칙. 그래서 두 번째 방부터는 옆전자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두 개 중첩되려면 또 회전 방향 정렬 제약, 즉 밀침 제약. 네. 이렇게 되면 서로 밀치는 거지. 그다음에 회전 방향. 네. 이렇게 돼야지 이쁘게 돌아가는 거죠. 자, 페르미온 반정수 스핀 2분의 1, 3분의 2를 가지며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른 입자, 중첩 불가. 여하튼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르미온과 보손이 있는데요. 페르미온은 그냥 입자다. 네, 그다음 보손은 파동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밧줄. 이거는 동그라미, 구슬. 보손은 밧줄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러냐요? 왜? 네, 이거는 입자니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입자니까 당연히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가든지 아니 즉 이걸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부르는데 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도 있고 막 그러는데 여하간 저의 주장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학에서 만들어낸 거지. 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예, 요것만 있다는 거죠. 업 다운 양자 공간이 이제 그렇게 생겼으니까 스핀은 이런 2분의 3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야간 핵심은 뭐냐? 핵심은 4차원, 5차원, 6차원의 세계예요. 4차원, 5차원, 6차원 양자 공간선에 위치한 입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입자 물리학에서 다루는 것이고 스핀은 누가 만드냐? 강력이 만든다는 겁니다. 강력이. 왜 강력이 만드느냐는 좀 바로 뒤에 설명을 하고요. 강력이 스핀을 만들기 때문에 쿼크에는 강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쿼크는 스핀이 없는 거예요. 양성자 속에 광력이 쿼크를 회전시키는 건 맞아. 그러니까 독립 쿼크. 양성자 속의 쿼크는 회전을 해요. 근데 독립 쿼크, 자유 쿼크는 회전을 안 한다라는 거죠. 이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물리학에서 그럼 그걸 발견했냐? 쿼크도 발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쿼크가 회전하는 것을 어떻게 실험적으로 발견하겠습니까? 보선은 즉 그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르지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따르지 않는 입자. 요거를 그냥 이게 밧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밧줄. 파선, 파동, 중첩 가능하다. 힘을 전달하는 상태, 광자, 글루온, 햇빛이잖아요. 햇빛을 이제 그 보소온이라고 부르는데 스핀 1, 그러니까 스핀 2가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은 또 다르다. 자, 우주적 근원 1진동이 포토의 스핀으로 작용. 또 이제 포토가 뭔지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하간 그 광자가 뭐냐? 광자는 그
2차원, 아까 위에 것은 제가 4차원, 5차원, 6차원이라고 했잖아요. 4차원, 5차원, 6차원에 존재하는 게 그 페르미온이라는 거예요. 입자라는 거, 입자, 페르미온. 그 보소는 뭐냐? 4차원, 5차원, 6차원이 아니고 2차원. 2차원, 혹은 뭐 1차원, 2차원에 존재하는 것들이 바로 보손이라는 것이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자라는 겁니다. 그럼 또 W보선, G보선, H보선까지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이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역시 핵심. 그럼 페르미온은 뭐냐? 네. 4차원, 5차원, 6차원에 존재하는, 여기에 존재하는 입자. 보소는 뭐냐? 네. 2차원. 2차원에 존재하는 햇빛, 광자죠. 광자와 같은 파선. 네. 입자, 파선. 파동이 아니죠. 파동은 기하학이 없는 거예요. 파선이라고 얘기를 해야 기하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양자 공간이 어떻게 생겼냐? 네, 이게 아니고 칼루비 야후 다양체가 아니고 이렇게 생겼다. 물론 이제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뭐 스핀이 돈다고 하는데 뭐 2분의 1 스핀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걸 한 바퀴 돌려봐요. 한 바퀴 돌리면 안 돼. 이거를 빨간색 있잖아요. 이거를 두 바퀴 돌려야 돼. 두 바퀴 돌려야지 자기 자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저는 그게 뭐 하여튼 뭐 물리학에서 스핀 뭐 설명하는 게 맞겠죠. 근데 여하간 제 설명은 6차원 축으로 회전하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다 돌아버리니까. 자, 이번에는 금속결합에 대해서 이제 초전도,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고, 전자의 특성, 금속결합, 뭐 전자 비국소화, 금속결합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전자의 구조가 뭔지, 전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여러 수십 번 하고 있는 거죠. 지난 동영상부터. 전자가 뭐냐? 전자가 어떻게 생겼냐? 물리학에서는 전자의 반지름은 0m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전자의 반지름은 측정이 안 됩니다. 0m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죠. 그러니까 전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확률적 분포로 생겼습니다. 근데 확률적 분포도 아니고 이제 지금 최신 물리학에서는 우주적 장에서 우주적 장을 탕 하고 치면 거기서 그 에너지가 전자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네, 일단 뭐 하여튼 현대 물리학은 현대 물리학이고 저의 기하학은 저의 기하학이니까 제 걸로 얘기하면 전자가 어떻게 생겼냐? 전자는 자유전자가 이렇게 생겼고 이제 구속전자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자유전자 아주 조그만합니다.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생겼고 여기 6차원이에요. 이게 4차원, 요게 4차원이에요. 여기 4차원. 5차원, 요게 6차원, 이게 6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조합인데 총 개수는 6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껍질과 화살표, 동그라미와 화살표를 이루어졌죠. 동그라미는 모양을 만든다. 화살표는 힘을 야기한다. 자, 이게 힘의 방향. 그리고 수직과 수직 맞죠?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다. 이거 다 수직 방향들 아닙니까? 이게 독립 방향들이죠. 이게. 자, 그럼 이 조그만한 게 양성자를 만나면, 그럼 또 양성자를 만나면 전자가 또 왜 또 끌리냐? 네, 뭐 또 전자기학 이론하고 또 제가 설명하는 거 전혀 다른 얘기죠. 전자의 양력이 양성자 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4차원 전자, 5차원, 6차원이고요. 모양, 위콘, 힘. 모양, 이모, 힘, 이몬. 스토, 모양, 6차원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차원의 그 모양을 스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전자기력, 이게 전자기력이라는 거죠. 이거 전하, 양전하, 음전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하가 요 놈이 이몬이 전하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몬이. 얘가 바깥으로 작용을 하죠. 그럼 안쪽, 그럼 위콘 얘는 뭐냐? 네, 우리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쪽으로 작용해 버리니까 어떻게 관찰할 수 있습니까? 관찰이 불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양력을 유발하거든요. 양력은 관찰이 불가인 겁니다. 얘가 전자기력을 유발하거든. 전자기력은 엄청나게 측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표면 방향으로, 물론 화살표를 제가 이렇게 썼지만 표면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표면 방향을 작용해가지고 전자를 구체로 만드는 겁니다. 구체. 그러면 어떻게 구체를 만들죠? 표면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구체로 만든다. 그 스핀 아닙니까? 스핀. 이 스톤이 스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6차원에 있으니까 가장 세. 요 놈 가장 약해요. 요 놈은 중간으로 이제 센 거죠. 그러니까 스핀이 엄청 세다는 겁니다. 엄청 세가지고 얘를
뱅글뱅글 전자를 뱅글뱅글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입자를 돌이 아니고 퍼져가지고 파동이 된 거죠. 전자 파동을 뱅글뱅글 돌리고 있는 거죠. 양성자에 있는 거. 자, 그래서 앞에서 전자의 기본 구조 왜 도는지까지 설명을 했고, 그래서 79번에는 전자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79개의 전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화학이 나오는 거죠. 체외곽 전자 해가지고 요놈 체외곽에 이렇게 있잖아요. 체외곽에 있는 요놈은 좀 에너지가 적어가지고 탈출이 잘 돼. 그냥 금방 탈출이 돼요. 그리고 요놈하고 요놈 원자 하나잖아요. 원자 하나인데 이제 금속 덩어리. 자, 그래서 금속 덩어리. 이게 이제 원자 한 개가 아니라 이제 금속 덩어리잖아요. 금속 덩어리로 이제 있으면 그 체외곽 전자가 껍질이죠. 요 껍질이 그 금속하고 원자하고 원자의 결합 그 간격이 요 체외곽보다 더 작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체외곽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체외곽이 사라지니까 체외곽에 있던 요놈도 뭐 쉽게 벗겨지는데 그냥 껍질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얘는 자유전자로 돌아다니겠죠. 자유전자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얘가 체외곽에 있는 요놈이. 근데 그런데 그 자유전자로 돌아다니는 그놈이 진짜로 완벽한 원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얘놈이 어떻게 요거에 작용한다고 요게 요쪽으로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감싸냐? 전체를 감싸요. 전체를. 다르게 말하면은 원자 하나가 거대 원자 한 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금속 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금속 덩어리 자체가 원자 하나로 거대 원자 하나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빠져나왔던 그 자유전자는 아니죠. 그 전자들이 체외곽 전자지. 체외곽 전자가 금속 덩어리 전체를 막 감싸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적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자 비국소화, 뭐 또 금속 결합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자, 물리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원자의 체외곽 전자, 맞아요. 체외곽 전자가 빠져나온다고 했죠. 고체 집단을 형성하면 원자들의 궤도가 서로 겹칩니다. 체외곽 껍질이 서로 겹쳐가지고 자유전자 하나가 고체 전체에 퍼져서 이제 파동화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했죠. 자유전자 하나가 왜 고체 전체에 퍼지냐고요. 이것을 전자기체, 전자바다, 막 바다가 파동으로 막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왜 전자가 파동으로 막 엄청나게 바다를 이루고 있냐고요. 그리고 그다음 주기적 격자 구조와 공명을 하고, 요거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거대 원자가 됐고, 이것이 얘 때문이라고, 얘 때문에. 얘가 계속 원자를 감싸려고 하는데 이게 거대 원자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전자 한 개가 거시적으로 감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거대 원자라고 했지만 이제 금속 덩어리 전체를 감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기체의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전자가 완전히 바다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고, 금속이 이렇게 파동으로 하면 얘도 파동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얘 전체도 파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격자 구조, 얘가 이제 격자 구조죠. 격자 구조와 공명을 하게 되는 거죠. 핵심은 이거. 양력. 안쪽으로 향해 버리잖아요. 내부로. 그러니까 절대 측정 불가. 얘는 스핀. 얘가 훨씬 커. 세기가. 얘는 엄청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흔들어주면 얘가 깨져. 그래서 원디 이거. 그래서 이제 뭐 요건 또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것이 바로 양자 중력이라는 겁니다. 양자 중력이 양성자를 통해서 전자의 포디 위콘을 잡아당기고 있던 게, 아까 제가 이게 왜 안쪽으로 잡아당기지느냐, 얘가. 이것이 4차원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네, 이것이 안쪽으로 잡아당겨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양자 중력. 또 양자 중력이 뭐냐, 그럼 또 양자 중력 얘기로 또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양자 중력이 근본 원인이다. 고체 원자들 전체 하나가 거대 원자화 돼가지고 자유전자들 밖으로 밀려나서 설명한 거죠. 위콘이 그 거대 원자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대 원자들이 꽉 막고 있으니까 전체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코가 테두리, 그 거대 원자 테두리로 전부 다 이제 파동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예, 여기 저 이제 동그라미로 좋게 그렸지만 얘가 지금 파동, 파선이죠. 파선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자,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 이것이 자, 물리 설명은 뭐냐면은 보손 입자들이 극저온에서 파동적 중첩을 통해 단 하나의 양자 상태를 공유하며, 네, 거대 단일 파동처럼 움직이는 현상.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또, 여하간, 극저온이라는 말은 10의 음수 7승이에요. 0.000001인가? 네. 상상할 수 없는 온도로 떨어뜨리면, 이것들이 보손 입자들이 그 파동 중첩을 해가지고 단 하나의 양재 상태를 공유해가지고 하여튼 이상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럼 왜 그러냐? 네,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발견을 한 거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즉, 현대 물리학은 결과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 결과의 원인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맞는 얘기죠. 자, 그럼 저는 뭐냐? 앞 동영상에서 이제 우주적 특성을, 이제 우주 양자 공간의 특성을 제가 설명드렸죠. 이 양자 공간의 특성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0차원 양자, 이것은 이제 플랑크, 또 플랑크 단위계가 뭐냐라고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는 설명 생략하고, 이게 플랑크 온도예요. 플랑크 온도가 1.4, 2에 32승 켈빈. 양수 32승 켈빈. 어마어마한 온도죠. 근데 1차원으로 넘어오면 음수 7승이야. 2.3 음수 7승. 음수 7승? 이게 뭐라고요? 양자 공간의 특성. 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죠. 양자 공간의 특성이 만물을 지배하는 거라고. 이게 양자 공간의 특성이 음수 7승. 음수 7승에는 1차원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는 0차원이잖아요. 0차원이니까 0차원, 입자적 특성이 나타나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음수 7승보다 커. 음수 7승보다 크면 입자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음수 7승이면 딱 음수 7승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1차원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1차원적인 효과, 선 아닙니까? 선. 음수 7승.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응축 요거에 음수 7승. 왜 여기서 선이 나타나요? 파동이 나타나요. 파동은 선이잖아요. 선이 막 출렁거리는 거니까. 근데 어미 양자체 온도 요거라는 거죠. 여기서 1차원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 그래서 1차원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네. 영디 입자성이 사라지고 1차원 파선의 성격으로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모양이 파선으로 펼쳐진 거죠. 힘은 중력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게 뭐냐? 이게 또 무슨 말이냐라고 또 설명하려면 또 한 10분 소모되니까 이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드디어 초전도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는 저온 초전도체 1켈빈에서 23켈빈 정도 고온 초전도체로 나눈다고 합니다. 30켈빈에서 138켈빈 정도의 이제 초전도체, 이렇게 저온 초전도체, 고온 초전도체. 자, 초전도체의 특성은 1번 완전 도전성, 즉 임계 온도, 하여튼 어떤 온도가 됐어. 어떤 온도가 딱 되면 전기 저항이 갑자기 이렇게 했어. 근데 여기서 전기 저항이 갑자기 0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히 0이 된답니다. 완벽히. 그러면 어떻게 완벽히 0이 돼? 그것도 갑자기 그거를 완전 도전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주장할게요. 자, 저항이 제로가 왜 됐냐? 완벽한 저항이 왜 됐냐? 원래 여기 전자 있잖아요. 전자가 그럼 전하가 뭐냐부터 이제 설명을 해야죠. 전하가 아까 제가 요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 놈이 5차원에 있잖아요. 이 5차원에 있는 놈이 5차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죠. 근데 얘가 4차원을 거쳐서 3차원을 거쳐서 2차원 배경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3차원에 있잖아요. 3차원에 5차원 전하, 전기력, 전하지. 전하가 요 놈이라는 거예요. 요 놈, 화살표 친 요 놈. 요 놈이 2차원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에 방해 물질이 있어. 3차원에. 그러면 3차원에 탁 맞을 거 아니에요. 이 화살표가.
그게 전기예요. 전기장. 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5차원 이몬이 3차원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그걸 맞았어. 그러면 이제 찌릿찌릿 한다는 느낌이 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 맞았기 때문에 저항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또 얘가 있어. 방해 물질이 여기 3차원에 이렇게 방해 물질이 있겠죠. 얘가 5차원이 이렇게 가지고 2차원으로 떨어져요. 원래 근데 탁 맞았어. 그러면 팅 하고 튕길 거 아니에요. 방해가 됐잖아요. 방해가 3차원에서 그게 바로 저항이라는 겁니다. 저항이 발생을 하는데 저항이 아예 없대. 그 어떻게 없을 수가 있죠? 완벽히 없어요. 그러면 얘가 아주 뭐 요 사이로 막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적으면 적었지 0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완벽히 0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어떻게 완벽히 0이 되죠? 안 떨어지면 되죠. 안 떨어지면. 자, 제가 5차원이 여기 3차원으로 이렇게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5차원이 4차원에 머물며 있으면 되는 거죠. 4차원에. 여기 4차원 공간에 여기 4차원이라고 하고 여기 4차원 공간에 머물러 이게 갇혔어. 네, 갇혔다. 갇히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게 갇혔는데 4차원 공간에 갇혔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아예 전기 저항 자체가 생길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되셨죠? 4차원에 갇혔다. 3차원으로 떨어질 수가 없다. 자, 그래서 5D가 3차원으로 펼쳐지지 못하여 3D 공간의 원자에 부딪힐 수가 없다. 부딪힐 수가 없으니까 열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럼 열이 발생할 그 말이 뭐냐? 5D 이몬이 4차원 공간에 갇혔다는 겁니다. 갇혔다. 즉 고속도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도로가 달라졌다고. 이해되시죠? 그럼 또 왜 갇혔냐? 그것도 또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이스너 효과.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아니 뭐 보통은 이렇게 침투를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돼. 이게 초전도체고요. 초전도체가 자석이 침투를 못해. 공중에 붕 떠요. 반드시 떠. 그것을 자기 부상 열차라고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공중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자, 그걸 이제 마이스너 효과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중에 붕 뜨죠. 지금 공중에 붕 떴습니다.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죠. 그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는 거죠. 자, 내부로 침투하려는 외부 자기장을 밖으로 완전히 밀어내는 성질, 그 자기 부상 열차. 이거 맞아요. 현상 설명은 잘해. 근데 원인이 뭐냐고요, 원인이. 자, 제가 설명드렸죠. 완전 4D로 자기장화 됐다고. 저기 이제 쿠퍼쌍이 4D 공간을 돌돌 말아갖고 초전도체 전체적으로 닫힌 4차원 공간을 형성시킨다. 이제 말이 좀 어렵네요. 어렵지만 이제 추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4D 아까 그 스핀 있지 않습니까? 스핀이 얘를 돌돌돌 말아. 그 4차원 공간을. 그러면 얘가 이제 3차원 공간이라고 할게요. 얘가 이렇게 3차원이 이렇게 있으면 근데 얘가 3차원이구나. 얘가 3차원이 있는데 그럼 4차원이 있는데 4차원을 말아가 4차원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다. 수직인데 4차원을 돌돌 말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돌 말린 4차원은 3차원처럼 평행하게 되는 거죠. 즉 돌돌 말린 4차원은 3차원과 평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4차원과 3차원은 서로 수직. 이건 이해되시죠? 4차원을 말아봐. 말면 3차원과 평행하게 되는 거죠. 즉 요게 지금 4차원 공간이 돌돌돌 말려가지고 요렇게 공간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공간과 공간을 겹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밀려나죠. 이렇게 밀려나게 될 얘가 이렇게 4차원 공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밀려나야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거 보시죠. 원래는 없어. 원래 이렇게 뚫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4차원 공간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밀려나야죠. 밀려나야지. 얘도 마찬가지죠. 밀려나야죠. 얘도 마찬가지. 자,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기장은, 자, 전기장이란 게, 그럼 또 전기장은 뭐고, 자기장은 뭐고, 예, 설명하기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전기장은 3차원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예, 정적 전기장이 0이라는 뜻은 또, 그럼 또 정적은 뭐고, 또 동적은 뭐냐? 네, 넘어가고, 정적 전기장이 0이라는 뜻은 초전도체는 완전 4차원 자기장 자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즉, 4차원을 돌돌 말아가지고 3차원과 평행화 시켰다고. 즉 완벽히 말린 4차원은 3차원과 완벽히 평행이라는 겁니다. 평행. 그러니까 말린 4차원은 초전도체 내부는 3차원을 완전히 밀어내. 완전히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3차원이 또 존재하지 않죠. 네, 3차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3차원과 평행해. 자, 그래서 광자의 세상인 배경장이 2D로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3차원을 안 거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3차원 우리 공간에서 방해 물질 있잖아요. 방해 물질 없이 그냥 바로 통과한다는 거죠. 통과. 왜? 3차원을 안 거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배경장에서 광자인 HF가 발생. 네, 이것을 또 이게 뭐냐? 네, 이거를 또, 조셉슨 효과라고 부르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해되셨죠? 초전도체 핵심만 설명드리자면 초전도체에는 3차원 공간이 없다. 네, 3차원 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부딪힐 수가 없는 거예요. 원자들과 부딪힐 일이 없는 거죠. 부딪히지 않으니까 완전히 완벽히 무저항이 되는 겁니다. 3차원을 밀어내 버리니까 마이스너 효과, 공중에 붕 뜨게 되는 것이고요. 조셉슨 효과. 두 개의 초전도체 사이에 매우 얇은 절연체를 끼워도 전자가 양자역학적 터널 통해 없이 저항 없이 흐르는 현상. 좀 말이 좀 이제 어렵죠. 어렵지만 여하간 핵심은 뭐냐? 조셉슨 효과라는 것이, 아니 그 절연체를 끼웠어. 절연체를 끼웠더니 손실이 없이 완벽하게 광자가 튀어나오더라. 자, 손실이 없이. 우리 세상은, 자, 다시 말하면 3D는 3D를 거치면 반드시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손실이 없이 3D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3D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그냥 3D를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자유통과. 아까 설명드렸죠. 돌돌 말린 4차원과 3차원은 돌돌 말린 4차원과 3차원은 평행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돌돌 말린 4차원에서 2차원으로 바로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 2차원에는 광자가 존재하거든요. 광자를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 하나도 없이 광자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조셉슨 효과라고 저는 설명을 한다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속 전류, 초전도 루프 내에서 에너지가 영원히 순환되며 저장되는 현상. 그러니까 손실이 없다는 거죠. 왜 설명 못하지만 저는 자, 4차원이 아까 4차원에서 이제 그 5차원에서 전하가 떨어진다고 했죠. 전하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5차원에서. 자, 근데 아까 4차원에서 돌돌돌 말렸다고 했죠. 4차원에 돌돌 말린 공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돌돌 뱅글뱅글 도는 거지. 손실 없이. 이해되시겠습니까? 배경 양자 공간이 돌돌 말렸어요. 예, 말린 4차원 공간을 영원히 돌돌돌, 뱅글뱅글 돌겠죠. 4차원 댐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4차원 댐이. 이것이 바로 그 4차원에 3차원에 존재하는 것은 전기장이라고 불렀죠. 4차원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자기장입니다. 자기장. 그런데 완벽히 말렸어. 자기장이 완벽하게 뱅글뱅글 영원히 돌겠죠. 그것이 바로 지속전류. 자, 제2종 초전도체의 자기 손속 고정. 강력한 자기장을 만나면 자기력선의 일부를 자신의 몸 안으로 받아들이며 강력한 자기장. 그래서 소용돌이 볼텍스 형성. 불순물이 볼텍스를 꽉 잡아 고정. 요게 이제 강력하게 여기를 아까 제가 방음막이 형성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음막이 형성돼가지고 일반적인 걸로는 여기 못 뚫어요, 이렇게. 근데 강력하게, 말뚝이지, 말뚝. 어떤 말뚝? 자기장 말뚝을 집어넣어야죠. 자기장 말뚝을 이렇게 탁 집어넣어. 그러면은 이제 허용을 툭 뚫린다는 거지. 툭 뚫려가지고 볼텍스가 이렇게 형성이 막 되면서 이것을 이제 제2종, 요거는 제1종 초전도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제2종 초전도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요거 4차원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뚫으려면 요거 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4차원 말뚝으로 4차원 말뚝 강력한 자기장이죠. 4차원 이게 말뚝 역할을 하는 거죠. 말뚝 역할로 탁 뚫어야 되는 거죠. 초전도체 돌도 많은 4차원 공간을 말뚝처럼 이제 고정시키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BCS 이론, 쿠퍼쌍, 보손이 뭔지, 그다음에 스핀, 에너지 갭이 뭔지, 자, 또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제.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궁극적으로 발생을 하느냐? 그럼 BCS 이론, BCS 이론 가지고 노벨상 세 사람이 노벨상을 탔다고 합니다. 즉 초전도체에서 왜 초전도체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완전 도전성, 마이스너 효과, 조셉슨 효과, 지속전류, 제2종, 자기섬속 고정이 왜 발생하냐를 이제 BCS라는 세 사람, BCS 세 사람이 그 발견을 해가지고, 아니, 발견이 아니지. 이론을 제안을 해가지고, 뭐 하여튼, 이론 가지고는 노벨 물리학상 못 받는데, 뭐 여하튼, 그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 주장은 전혀 다른 얘기였죠. 하여튼, BCS 이론이란 전자가 격자의 진동을 매개로 쿠퍼쌍을 형성한 게, 쿠퍼쌍이라는 말은 전자 두 개가 연결이 됐대.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 전자 두 개는, 쿠퍼쌍 여기 있구나. 하여튼 쿠퍼쌍, 전자 두 개가 연결이 됐다. 이들이 하나의 거대한 양자 파동으로 응축됨으로써 저항이 없게 흐른낸다는 초전도 현장의 미시적 핵심 원리. 그러니까 전자는 입자잖아요. 근데 전자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됐어. 그래가지고 파동으로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파동으로 바뀌냐고요. 설명 없는 거죠. 아무것도 그냥 처음과 끝만 설명한 거예요. 처음과 끝만 설명하고, 그럼 중간 과정은 절대 물리학에서 중간 과정은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입자인 전자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파동으로 바뀌었다. 파동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냥 슉슉슉슉 통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이 전자 두 개가 서로 연결됐다는 것을 이제 쿠퍼쌍이라고 부릅니다. 쿠퍼는 요 사람. 쿠퍼라는 사람이 또 나중에 뭔가를 또 제안을 했겠죠. 그 쿠퍼쌍, 전자 두 개가 연결돼가지고 파동으로 바뀌었다.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가장 핵심. 원래 서로 밀어내야 할 당연히 밀어내야지 서로. 전자와 전자는, 그럼 전자와 전자가 왜 서로 밀어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전자는 또 여기서도 또 전자가 있지. 전자가 여기에 전자가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겠죠. 서로 밀어내는 거지. 전자가 어떻게 붙어요? 서로 밀어내지. 전자는 서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서로 밀어내야 되는 전자가 하여튼 특정 조건이라는 말은 뭐 하여튼 그 격자 하여튼 있어요. 격자들이 그 순간적으로 모여들어 가지고 하여튼 특정 조건에서 쌍을 이루어 가지고 마치 하나의 입자처럼 행동한다. 여기는 양자 파동이라고 했으면서 또 이건 또 왜 또 입자처럼 행동한다고 또 나와. 이게 서로 다른 말인데 서로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니까, 정답을 모르니까 이제 이거는 추론이에요. 추론. 여하간 이거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고 하니. 그다음 보손이라는 말은 이제 앞에 설명했듯이 페르미온은 그 반정수, 보손은 그 보손이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선. 파선처럼 됐다. 근데 여기는 또 쿠퍼쌍에서는 아니 입자라며. 근데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 두 개의 입자가 하나의 파동처럼 이렇게 동기화됐다. 그것도 동기화됐다가 또 무슨 말이냐? 결코 기하학적으로 이해 못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만 이해를 하세요. 그냥 막 재밌다, 재밌다라고만 얘기를 해야지 파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보손쌍. 그래서 쌍의 스핀 합이 0 또는 1의 보손처럼 행동. 0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은 좀 특별한 경우에 또 1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0이니까 그냥 0. 스핀 합이 0이라는 뜻은 왼쪽 스핀과 오른쪽 스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자가 멀리서 뭐 하여튼 뭔가가 있어가지고 엄청 멀어요. 엄청 먼 두 전자가 뭔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요거는 핑 돌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핑 돌아가지고 얘 둘의 스핀의 합이 0인 거죠. 양수 2분의 1, 음수 2분의 1. 이것이 바로 쿠퍼쌍.
예, 여기서 뭔가가 있겠죠. 뭔가가 이렇게 있는데 뭔가 이렇게 있는 이 전체가 막 파동처럼 막 동기화 돼가지고 전체가 동기화 돼가지고 예, 나타나는 현상이 초전도체 현상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에너지 갭 두 전자를 분리하는 데 드는 에너지, 즉 쿠퍼쌍 결합 에너지는 1에서 수 밀리 일렉트론 볼트. 고온에서는 이거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가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마치 하나처럼 움직여. 예, 쌍으로 움직여. 예, 연결이 됐으니까. 근데 그 연결을 이렇게 파괴시켜. 뭐 아까 여기 0.0 네. 밀리 일렉트론 볼트. 밀리 일렉트론 볼트는 엄청 작은 에너지입니다. 엄청 작은 에너지를 여기다 툭 투입해주면 얘가 핑 하고 파괴가 돼요. 파괴가. 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그 엄청나게 작은 에너지 요거 연결돼 가지고 그 엄청나게 작은 에너지 밀리 일렉트론 볼트만큼 얘가 이제 연결이 된 거죠. 연결 에너지라고 또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양수 음수 이제 부호를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연결 에너지라고 이제 연결돼 가지고 낮아진 에너지가 이제 밀리 일렉트론 볼트인데 낮아진 에너지라는 말은 안정화됐다. 안정화된 에너지. 그것도 왜 이거냐고요. 자, 양이온의 격자 간격은 너무 작아. 네, 근데 쿠퍼쌍 간격은 엄청 커요. 즉 원자 있잖아요, 원자 간격은 엄청 작아. 네, 이렇게 이게 원자 간격이 이렇게 작은데 그 쿠퍼쌍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아니, 가지고 얘가 연결이 돼. 이게 어떻게 연결돼 이게? 자, 기하학적, 상식적으로는 이해 불가죠. 이게 이 연결이 그 연결된 게 여기 원자 엄청 많다며. 여기 원자 엄청 많아요. 막 수천 개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다 부딪혀가지고 깨지지. 이게 파괴가 되지. 이게 어떻게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하지만 왜 같은 차원에 놓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차원이 같으면 당연히 부딪히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도로가 다른 거예요. 도로가 다르면 차가 부딪힐 수가 없죠. 어떻게 차가 부딪힙니까? 도로가 다른데. 차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자, 그러면 그걸 증명하는 것도 하나가 제가 또 발견한 게, 자, 쿠퍼쌍 간격은, 이거 나노미터는 100나노미터라고 할게요.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니까 100나노미터라고 할게요. 100나노미터에 이거를 그 에너지가 아까 그 안정화 에너지 혹은 파괴 에너지가 이제 수 밀리 일렉트론 볼트라고 합니다. 요 서로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 물리학은 물리학 분야가 달라요. 물리학 분야가 달라가지고 요거 말하는 분야하고 에너지 갭을 말하는 분야하고 서로 통합이 안 됐어. 서로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는 밀리 일렉트론 볼트와 나노미터는 서로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 리드베르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이게 일렉트론 볼트하고 밀리미터, 나노미터 보호 반지름이죠. 연결하는 거 수식을 하여튼 놓고 문제를 풀면 100나노미터일 때 7.2 밀리 일렉트론 볼트 나옵니다. 100나노미터일 때 수 7.2 이거 또 같잖아요, 이거. 그럼 물론 이제 또 반론이 있어요. 이거는 수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초전도체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껍질이 천껍질이야. 이거는 껍질이 천껍질. 아까 뭐 수소냐 금이냐 이거 판단하는 거는 원자고 7껍질이야. 이거 7번 껍질 가지고 이게 수소냐 우라늄이냐 금이냐 금원자냐 나누는 거지. 지금 이건 천껍질이란 말이에요. 껍질, 이게 거리가 천껍질. 천껍질은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소나 이거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자유전자가 체외곽 전자가 둘러싸는 파동이기 때문에 여하간 아주 이 두 개가 서로 일치하는 숫자가 나왔다. 이게 제가 주장했던 것과 전혀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계산 결과가. 그래서 4D 위코위콘 여기서 이제 설명할게요. 4D 위코위콘, 5D 이모이몬, 6D 스톤. 그러니까
차원이라는 거죠. 차원. 이 4D가 중력으로 이렇게 중력이 되는 거고 약해. 이것은 제가 낚싯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낚싯줄. 약하죠. 낚싯줄. 5D가 바로 전하예요. 전하. 특히 이몬. 요 놈이 전하라는 거죠. 전하. 양전하, 음전하 얘기할 때 뭐 전기적 성질을 야기하는 놈. 전하가 바로 이몬이라는 거죠. 이몬. 얘는 이제 에너지 전달이라고 할게요. 에너지 이렇게 낚싯줄 있잖아요. 낚싯줄의 그 에너지. 낚싯줄을 막 잡아 당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에너지라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에너지 맞아요. 정확히 에너지 맞고요. 이건 낚싯줄 맞습니다. 이게 기하학적 형상이에요. 이거는 에너지 맞고요. 6D를 스토스톤이고 이게 스핀을 약이에요. 핑 돌리는 거죠. 얘를 상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죠? 그러니까 상어가 엄청 큰 거지. 낚싯줄은 아니 그 가느다란 낚싯줄 가지고 그 가느다란 낚싯줄 가지고 어떻게 상어를 낚아? 어떻게 상어를 낚죠? 낚는 방법이 뭡니까? 낚싯줄이 얽힘이잖아요. 이게 상어를 딱 잡았잖아. 상어를 얽혔어요. 그 어디에다 얽혀야 됩니까? 상어 아무데나 얽히면 안 되는 거죠. 왜? 상어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상어를 아무데나 얽히면 안 되고, 상어의 입에 정확한 포인트, 정확한 상어의 입에 딱 낚으면 상어가 낚이는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서 즉 낚싯줄 얽힘이 핵심이고 정확한 그 지점을 얽혀야 된다는 거죠. 엉뚱한 데 얽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열요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왜 온도가 낮아야 되느냐? 초전도체. 왜 온도가 낮아야 되느냐? 열요동, 파도라고 제가 설명할게요. 파도가 엄청 크면 낚싯줄에 방해를 받는 거죠. 왜? 낚싯줄이 너무나 약해. 너무나 약하다고 했죠. 4D 위콘이 약해. 이 약한 놈이 열요동, 파도죠. 파도에 막 휘청휘청하면 안 되는 거죠. 파도가 잠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낚싯줄이 딱 눈에 보이는 거죠. 연료동이 높으면 낚시가 안 되면 초전도체가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러면 고온 초전도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온 초전도체는 요 놈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놈. 4D 요 놈. 그러면 5D 전자기 근데 일상적인 현대 물리학 가지고는 제어 못 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얘는 제어를 해요. 얘는 전자기력이니까 전자기장. 요 놈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요 놈이 전자의 안쪽으로 내부로 향하기 때문에 현대 물리학, 현대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결국 여하간 고온 초전도체를 만드는 비법, 요 놈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4D 위콘 거대한 타원을 형성을 합니다. 쿠퍼산 간격. 거대한 타원으로 펼쳐진다는 거죠. 격자 구조에 퍼져서 공명.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요거 금속 결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이 금속 결합이 바로 이게 거대하게 펼쳐졌다는 겁니다. 거대하게 펼쳐져 가지고 금속 결합을 이루고 있는 거죠.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위코가 거대하게 펼쳐져서 타원으로 펼쳐져서 격자 구조 군데 격자 구조 전체에 공명을 한다는 겁니다. 요까지는 맞아. 요거는 현대 물리학. 격자 구조에 퍼져서 공명을 한다. 요거는 현대 물리학 지식이고요. 저는 그 이전을 설명을 한 거죠. 그 이전을. 뭐가? 4D 위콘이 바로 격자 구조에 퍼져서 공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자, 여기서 설명드렸죠. 이 4D는 거대 모양을 유지를 하나 매우 약하다고. 그래서 조금만 연료동으로 흔들어주면 파괴가 된다. 조금만 연료동으로 흔들어주면 초전도체가 파괴가 된다. 왜? 매우 약하니까. 낚싯줄이니까. 자, 그래서 초전도체 양자 공간의 요동의 안정화가 필수입니다. 매우 약한 낚싯줄은 A, B 쌍의 기하학적 연결이 6D 스핀은 6차원 했죠. 전자 A하고 전자 B가 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전자 A하고 전자 B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이렇게 얘가 이제 여기서 4D가 펼쳐져 가지고 얘랑 연결한다는 거죠. 이렇게 거대한 타원으로 거대하게 펼쳐졌죠.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펼쳐져 가지고 얘도 거대하게 펼쳐지고요. 얘도 거대하게 펼쳐졌죠.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거대하게 펼쳐지죠. 가지고 얘 두 개를 감싸요. 감싸면 얘 두 개가 어떻게 됩니까? 얘 두 개가 서로 같은 타원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같은 타원 안에 존재해가지고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스핀 정렬이 발생한다. 스핀 정렬이. 자, 원래 예를 들어서 원래 요거였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또 뭐 업스핀 다운스핀이라면 하여튼 6차원 6차원에서 업스핀 다운스핀으로 도는 거죠. 뭐 하여튼 여하튼 간에 이렇게 됐는데 얘하고 얘를 감싸 타원으로 이렇게 감쌌어요. 감싸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자동적으로 이렇게 정렬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디 그 약한 낚시 바늘이 정확히 상어 입에 위치한 거죠. 그러니까 상어가 낚이는 겁니다. 야, 이게 스핀이 어떻게 엄청 세요. 이 엄청 센 상어가 낚였다는 거죠. 예. 타원으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설명했죠. 타원으로 이렇게 금속 고체 전체를 둘러싸는 거예요. 전자가. 그래서 낚였습니다. 낚였는데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자, 요쪽으로 돌잖아요. 얘는 요쪽으로 돌지 않습니까? 방향이 어떻게 반대잖아요.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서로 풀어져 버려요, 이게. 스핀이. 요렇게 있으면 덜덜 돌아가지고 입자. 근데 이렇게 되면 서로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풀어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파동이 되는 거죠. 파동. 사실 파동이 아니고 파선인 거죠. 파선. 기하. 파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스핀 에너지 엄청 낮습니다. 상어예요, 상어. 엄청나게 높은 스핀 에너지가 이거 양수 스핀 에너지고 이건 음수 스핀 에너지가 서로 결합이 돼가지고 0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스핀 에너지 다 어디 갔습니까? 예. 그 엄청나게 큰 스핀 에너지가 하여튼 이 전자는 파선이 돼버렸어. 자, 서로 반대 방향이 AB가 연결됐죠. 그래서 AB가 파선으로 풀어진 거예요. 스핀 에너지 어디로 갔냐고요? 스핀 에너지가 4D 공간을 돌돌 말았다는 거죠. 말아서 3차원과 평행화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죠. 원래 4D와 3D는 수직이에요, 수직인데, 스핀 에너지가 4D 공간을 돌돌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과 평행화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돌 말린 4차원과 3차원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 구분이 없어진다는 말은, 이게, 위치는 다른 거죠. 위치는 다른데, 돌돌 말린 4차원은 3차원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똑같다. 네. 이게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게 요게 3차원화 돼 버렸다는 거죠. 이게 독립 공간을 왜 돌돌 말렸다는 게 닫힌 3차원 공간을 형성한 거예요. 이 닫혔잖아요. 닫힌 거를 뚫을 수가 없어. 뚫을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초전도체라는 겁니다. 즉 스핀 에너지가 공간 전체라기보다도 스핀 에너지가 이제 가장 강하죠. 이것이 공간 전체가 아니라 초전도체 공간 전체. 이거 초전도체의 내부 공간 전체로 퍼져 있다는 거죠. 퍼져 가지고 4차원을 돌돌 말았다. 자, 그러니까는 전화. 이것이 바로 뭐 열이 발생한다, 뭐 손실이 발생한다, 뭐 전기 이거거든요. 그죠? 여기서 제가 이몬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원래 5차원에 있던 놈이 3차원으로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가지고 뭐 저항이 발생을 하고 열이 발생을 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떨어지지 못하는 거죠. 4차원의 돌돌 말린 공간, 즉 초전도체 내부에 영원히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없는 거죠. 고속도로가 다르다. 이게 도로가 다르다. 거기서 얘를 이제 쏟아내면 3차원으로 쏟아지는 게 아니죠. 자, 돌돌 말린 3차원, 여기 에너지가 있어. 이 에너지를 이제 쏟아내봐요. 다르게 쏟아낸다는 말, 여기다 방해물을 이렇게 설치를 해. 방해물을 설치,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방해물에 부딪혀가지고 열이 발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4차원에, 여기서 이제 전화가 여기 갇혀있죠. 갇힌 것이, 그럼 3차원으로 떨어지면은 열이 발생해. 부딪혀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4차원 돌돌 말린 공간과 3차원은 평행한 거예요. 평행한 거니까 그냥 도로가 다른 거죠. 3차원을 안 거치고 2차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2차원으로 떨어져서 광자가 짠짠짠 무손실 광자가 짠짠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조셉슨 효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 초전도체, 오랜만에 수식이 전혀 없는 설명만, 그림 설명만, 기하학적 설명만 있는 걸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초전도체 원인과 이제 뭐 BCS 이론 쿠퍼상 이렇게 있는데, 결국 고온 초전도체를 고온 초전도체를 만드는 비법은 이거네요. 이거 요놈 전자 내부에 있는, 물리학은 현재 전혀 모르는 거죠. 물리학은 전혀 모르는 지식, 전자 내부에 있는 위콘 요놈이 이제 양자 중력을 일으킨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요놈을 제어를 하면은 고온 초전도체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 과연 제어할 수 있을까요? 전자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내부로 향해 버리는데. 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